안녕하십니까, 박배우입니다. 우리처럼 정치를 전공하지 않았고,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했지만은 그 조금 알긴 하지만 정치에 대해서 깊숙한 게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체험을 해본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너무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정리가 되지 않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이제 또 이거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박성희란 분인데, 이분이 그 이하여대 교수고 한국미래학회 회장님이시네요. 22대 총선에서 정책선거가 실종된 이유라는 걸 써놓으셨는데,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굉장하게 아주 잘 써놓으신 글인데, 이걸 갖다가 저도 한번 읽어봐가지고 완전하게 이해한 건 아니지만은 너무 좋은 글인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알아보는 테스트로, 그래서 소핫 테스트라는 게 있다. 가령 동생을 때린 아이에게 엄마가 왜 때렸어라고 꾸중했다. 가정해보자. 이때 그게 왜 어떠세요? 라고 답한다면 그 아이는 엄마와 폭력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약 때린 건 잘못이지만 맞을 만한 짓을 했어라고 답한다면 그 아이는 적어도 폭력에 나쁘다는 건 알고 있다. 이 테스트를 해야 하는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과는 상호 설득은커녕 소통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를 떠받드는 공동가치 위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사실을 규명하고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를 떠받치는 공동가치 위에서 있을 때만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상호간에 정책을 갖다가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지향하는 가치가 다른 사람과는 상대방에게 완전히 맞추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평화롭게 공존하기 어렵다. 특히 사회를 향한 설득 메시지를 구성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그 사회 구성원들의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체계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진실보다 진실 같은 거짓이라도 대중이 믿는다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했고, 18세기 영국의 작가 토마스 페인도 상식의 힘을 역설한 바 있다. 그와 말한 상식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각자들의 피나는 노력과 희생의 산물이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는 사회에서 코페르니쿠스는 역적이다. 사회 상식이란 그렇게 무섭다. 희대의 여대생 성상납 망언과 전방위 역사 애국 발현으로 무리를 빚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논란의 중심에 섰을 때 나는 그가 조금만 하차할 줄 알았다. 그 정도 무지한 무신경, 혐오주의가 드러난 사람이라면 낯이 뜨거워서라도 표를 달라고 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틀렸다. 그는 꿋꿋하게 완주했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거기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도덕적 지지와 일부 극렬 운동가의 퍼포먼스가 뒷심으로 작용했음을 말할 것도 없다. 당의 상식에 비춰 김 후보는 크게 문제가 없는 후보였던 것 같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그 지역 유권자들의 상식이었을 것이다. 이 말은 이걸 쓰면서 박성희란 분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좀 더 심각하다. 딸의 사업 자금이라고 속여받은 대출금으로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게 편법이 아니라 명백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공식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도덕이나 품위 문제도 아니고 법을 어긴 후보라면 적어도 내 상식으로 입법부에 들어가기에 부적격이다. 해서 그도 하차하지 않을까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내가 틀렸다. 그는 오히려 피해자가 있느냐라는 언성을 높였고, 내 허물을 덮어달라고 읍소했다가 한동훈 너부터 깨끗하게 살라며 외려 공격 모드로 돌았다. 부끄러움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역시 안주했고, 그와 상식을 공유하는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여유있게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당에서 후보들의 검증이 소홀할 수도 있고
과거 허물이 드러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 그게 뭐가 문제인데라고 대묻고 버티는 건 다른 문제다. 아마도 최악의 도덕성 선거로 기록될 이번 선거에서 마주친 불편한 진실은 그런 불법과 부도덕과 혐오와 적반하장이 걸러지거나 비난받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얻어 완주하고 승리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우리의 슬픈 자상이다. 이건 정파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가치, 인성과 염치 문제다. 이름도 시스터적인 조국 혁신당이 의석을 휩쓴 건 연구 대상이다. 사정에 여하간 그의 특수한 이치에서 보통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방식으로 자녀의 입시 비리를 저질렀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가 명예를 회복하고자 급조한 당의 지지자가 몰리고 실제 다수표로 이어지는 현상은 그를 범죄자로 보기보다 검찰의 희생양으로 보는 사람이 상당수라는 증거다.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식 체계는 무엇이며 그들의 법과 정의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각종 사법 리스크로 조사 재판을 받는 당대표가 이끄는 당이 가볍게 의회 가반을 휩쓴 이번 총선을 목도하며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는 온전한지 그리고 상식은 건강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날조된 사실에도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치부하고 혐오성 막말에도 그게 어디가 어떤데 라는 반응하며 법을 좀 어겨도 그게 뭐 대소야라고 하는 사회는 아닌지 모르겠다. 적어도 드러난 여러 상황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범법자에 한없이 감대할 것 같다. 그런 곳이라면 법을 쉽게 어기고 처벌도 우습게 할 것이다. 소고기를 먹고 삼겹살을 먹었다는 정치인의 거짓말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곳에서는 거짓말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야 할 것이다.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이 과하다는 무한 온정주의를 발휘한다. 사실 무근인 말을 떠드는 후보도 쉽게 용서하는 사회. 산 작은 죽은 작은 아무 말이나 붙여 망신 주는 사람에게 환호하는 사회.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모교도 죽이고 이모도 창녀로 만들고 자기 편이나 무슨 짓을 해도 감싸는 사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에 대한 가치 기준이 흔들리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정책 논쟁을 하려면 순서가 있다. 먼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동의한 후 그 사실의 가치에 대해 합의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미래를 놓고 경합하는 것이 정책 논쟁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아직 그 정도 차원의 논쟁을 준비한 안 돼 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걔는 이제 이 박성희의 커피 하우스란 그 나인데, 이분이 아주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글을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어디에 보니까 어떤 무슨 친구인데 어제 신문에 이민 가야 되겠다라는 걸 쓴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많은 곳에서 굉장히 접전을 했었죠. 많은 표차이가 아니고 또 그런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야당 쪽에서 보면은 그때 그 대통령 선거 때 0.73% 했습니까? 그 근소한 차를 친 게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많은 당을 차지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이제 아까 우리 그 전에 내가 올렸던 양상훈 칼럼에서 본 것처럼 아주 사실적이고 냉정한 그런 그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이분은 이제 양상훈 씨는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 시작과 끝이라고 해서 이제 올렸었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박성희 씨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특히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 국민의 의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여하튼 이제 뭐 결정은 됐습니다. 결정은 됐는데 바라는 것은 지금 이제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까 항상 얘기하지만은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헌신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